오늘의 파트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열심히 이제 도르래에 매단 수직적인 운동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칠판에서 하다가 선생님이 영상을 3개째 찍었는데 3개가 다 초점이 안 맞아서 선생님 포기하고 이 파트는 탭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뒤 B의 아래 방향으로 연결된 실을 전동기가 F의 일정한 힘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자, 당겼더니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A가 연직 위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 직선 운동을 하며 전피를 통과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자, A가 높이 h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 AB의 속력은 각각 V이고 A의 역학적 에너지가 A의 운동 에너지의 2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힌트가 돼요. A의 역학적 에너지가 A의 운동 에너지의 2배이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식을 세워보면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요것과 위치 에너지의 합이죠. 그럼 얘가 얘의 2배니까 이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A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은 결국 뭐랑 똑같냐면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A가 P 지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선 이 식을 먼저 풀어보면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2분의 1 3mV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 다음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은 3m, 그 다음 중력과 속도가 나와 있죠. G라고 나와 있어요. 3mg H다. 그럼 이 두 개 값이 같으니까 정리해주면 2분의 1 mv의 제곱 mgh의 값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럼 기억, A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은 A가 B의 3배냐고 물어봤는데 운동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하나의 역학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값도 동일하고 이 값도 동일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오로지 이 질량만 변화 요인인 거죠. 그럼 A의 질량이 3m이고 B의 질량이 m이니까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은 당연히 A가 B의 3배일 거예요. 다음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요인은 크게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있어요. 자, 일단 B를 보면 B는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B의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할 거예요. 자, 정지 상태에서 전동기가 이끌었기 때문에 이 두 값은 운동 에너지 값은 증가할 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 값은 2분의 1 mv의 제곱이 될 거고 자, A가 H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B도 H만큼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mgh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이랑 mgh가 선생님이 똑같다라는 걸 찾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같습니다. 즉 증가한 만큼 감소했으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참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F라는 뭐가 작용했냐면 외력이 작용했어요. 그럼 외력이 한 1의 크기, 이 값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는 3mgh 더하기 2분의 3mv 제곱도 결국 얘랑 똑같죠. 그러면 6mgh가 A에 대해서 외력이 한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라고 하는 것은 6mg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89번 풀어볼게요. 그림 가는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A는 지면으로부터 5m인 지점에 정지해 있고 B는 지면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A에 연결되어 있는 식을 이렇게 연직 아래 방향으로 F인 힘으로 잡아당길 때 F를 A의 이동거리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지금 평소에 F가 작용하지 않았을 때는 자,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이 B도 아래로 10N의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한 거고 A도 이 아래로 10N이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근데 지금 A가 움직이니까 선생님은 이 A가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으면 B는 마이너스 10N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외력을 가해서 F의 힘을 가한다라는 것도 좀 두꺼우니까 쌤이 좀 줄일게요. 이제 그럴까? 자, 이렇게 다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F라는 외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A한테 가해지는 합력이 F 더하기 10N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을 보면 전체 합력은 F 더하기 10N에서
B에 작용하는 이 10N을 빼줘야 되니까 결국 이 FN이라고 하는 값이 이 전체 역학계에 작용하는 R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얘의 질량은 A와 B를 합쳐서 2kg니까 이 역학계에 작용하는 힘은 F를 2로 나눈 값인 거죠. 자, 그러면 기억 A가 정지 상태부터 1m 이동하는 순간 A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 2m까지 이동하는 구간에는 가속도가 꾸준히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가 옵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오니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한 이 값이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1초일 때 가속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5분의 2, 2분의 5 m/s 제곱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5 m/s 제곱이다.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니은 A가 등속 직선 운동. 그러면 등속 직선을 운동을 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작용하는 외력의 크기가 0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R자임의 크기가 0인 지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만 맞는데, 자, A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얘가 지금 변화하기 때문에 속력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에너지 정리, 1 에너지 정리. 즉 여기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R자임의 크기가 곧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R자 힘의 크기는 어디를 구하면 되냐면 여기 힘이고 여기가 이동한 거리잖아요. 그럼 이 R의 넓이는 결국 1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이 되고 이 사각형의 넓이는 30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합친 한 1의 크기가 40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자 힘의 크기, 이 값이 R자 힘의 힘이 한 1이죠. 한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초기에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상태에 있었냐면 정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질량 값이 2kg 그 다음에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A가 지면에 닿았을 거잖아요. 그럼 이 값에다가 0을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전체 역학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V가 2루트 10 m/s다. 이렇게 계산해서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2루트 10 m/s이다가 3이 되겠죠. 그럼 답이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0번 풀어볼게요. 자, 그린 가는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고 A와 B의 높이차가 H가 되도록 A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었어요. 자,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A와 B의 높이차가 각각 3의 H가 된 모습입니다. 자, 진영이 이렇게 돼 있고, 자, 힌트를 줬죠.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E0만큼 더 크다. 그러면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자, 나는 가에서가 E0만큼 더 큰 거예요. 그럼 계산해주면 나 빼기 가잖아요. 그럼 이건 뭐랑 똑같냐면 A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인 거예요. 이 값이 E0다 라는 이 사실을 지금 이 힌트로부터 우리가 얻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E0의 몇 배인지를 구하라 했는데 얘는 지금 하나의 역학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즉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보존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는 각각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A와 B를 묶은 이 역학계에서 보존을 봐야 돼요. 그럼 이 역학계에서는 증가하는 I도 있을 거고 감소하는 I가 있을 거예요. 자, 뭐가 증가하냐면 우선 A는, 자, 얘는 지금 B가 아래 더 무겁기 때문에 B가 아래로 작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위로 얼만큼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면으로부터 거리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할 거예요. 그 다음 손으로 잡고 있었으니까 초기 상태가 0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 B도 정지 상태에서 운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B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예요. 그 대신 B는 지면으로 가까워졌으니까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때 속력을 선생님이 V라고 둔다면 이때 얘의 속력도 V인 거예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방정식을 풀어보면 일단
얘네들에 대해서는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2분의 3 mv제곱이니까 2분의 4가 돼서 2mv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얘가 움직인 양과 얘가 움직인 양을 지금 몰라서 표현할 수 있어요. 몰라서 이제 얘네들 표현해 줘야 돼요. 자, 풀이 방법은 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A와 B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쌤이 한번 볼게요. 자, 얘를 그림으로 그려주면, 자, A가 여기,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었어요. 그럼 원래는 이 사이의 높이가 H였겠죠. 그럼 A가 쭉 올라갔어요. 얼만큼 올라갔냐면 L만큼 이동했다라고 쳐서 A가 이 위치에 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하나의 역학계죠. 실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A가 L만큼 이동했다는 소리는 B도 얼만큼 이동했다? L만큼 이동해서 요만큼 왔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때 여기 얘네의 높이 차가 얼마냐면 3h인 거예요. 그러면 A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이겠죠. A가 이동한 거리. 그 다음 조금 줄여서, 자, 이번에 빨간색으로 B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죠? 요만큼이죠. 그죠? 그러면 A가 이동한 거리인 L, B가 이동한 거리인 L을 더해서 여기 H가 지금 두 번 들어가는 효과죠. 왜냐하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H를 빼주면 전체가 3H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이 2H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A와 B는 실질적으로 각각 2H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A의 변화량이 2mgH가 되겠죠. 자, 그 다음 B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3mgH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gh는 2mv제곱이랑 똑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이 이제로라고 하는 값이 얼마다? 2mgh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B의 운동 에너지. 그럼 얘는 2분의 3 mv의 제곱인데 mv의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2분의 1 mgh랑 똑같겠죠. 그러면 4분의 mgh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2mgh에서 그럼 얘는 2mgh에다가 얼마를 곱한 값이냐? 8분의 3을 곱한 값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 미안, 여기 6이지? 쌤이 헷갈렸어요. 여기 6 계산하면 4mgh 그러니까 mv제곱이 2mgh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그러면 얘가 계산을 해주면 2분의 3 mv제곱인데 mv제곱이 2mgh니까 계산해주면 얘는 3mgh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2mgh에다가 2분의 3을 해준 거니까 2분의 3 2제로가 된다. 따라서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배이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이용해서 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자, 두 번째는 1에너지 정리로도 풀 수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B는 아래로 만약에 중력가 속도를 G라고 한다면 3mg 뉴턴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A는 아래로 mg 뉴턴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역학계가 전체적으로 B가 있는 쪽으로 쏠리니까 B를 선생님이 양의 방향으로 한다면 이 A는 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T 뉴턴 플러스 T 뉴턴으로 각각 장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전체 역학계에서 작용하는 외력은 없으니까 R자임의 크기가 2mg 뉴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R자임의 크기 2mg 곱하기 얘네들이 이동한 거리는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2h라고 했어요. 2h라고 하는 건 전체 역학계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얘는 초반에 정지 상태였으니까 처음 운동 상태는 얘는 나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 빼기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운동 에너지가 4mgh인 거예요. 근데 지금 A와 B는 어차피 같은 역학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B는 결국 질량 B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가 3mgH고 A의 운동 에너지가 mgH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아까 이 값을 우리가 찾아냈죠. 이 값. 이 제로가 2mgH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바로 2분의 3배다 라고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 등식을 세우지 않고도 1 에너지 정리를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세워서 풀 수도 있고, 혹은 바로 1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알 수 있는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191번은 도르래에 매다한 물체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림은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 A와 빗면 위에 물체 B를 실로 연결한 뒤 A를 전피에 가만히 놨어요. 그럼 가만히 놨으니까 초기 속도가 0이다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야 돼요. 초기 속도가 0인 이 상태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속력이 V가 된 것을 나타낸 모습이에요.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높이가 H만큼 감소를 했을 때 각각 질량이 M과 3M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도 이 전체 역학계의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전체 역학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증가하는 변화량과 감소하는 변화량이 있을 거예요. 우선 이 A는 한 수평면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V가 됐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다. 그럼 같은 논리로 B도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거예요. 근데 B는 원래보다 H만큼 낮아졌으니까 B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방정식을 풀어본다면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 mv의 제곱 좌변 정리하면 2mv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우변이 3mgh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v의 제곱이 3gh가 되니까 v의 값은 2분의 3gh 여기에 루트를 씌운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A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3배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질량이 3대 1이고 속도 B가 1대 1이기 때문에 3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량과 감소량과 같은 값은 A의 운동 에너지량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합쳐줘야 되냐? P의 운동 에너지의 량까지 합쳐줘야 돼요.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서로 같을 수가 없고 얘는 아까 2분의 3이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2번을 풀어볼게요. 그림은 물체 A에 실로 연결된 B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며 전 P와 Q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PQ에서 B의 속력이 각각 V와 2B의이고 P와 Q의 높이차가 H다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어요.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A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3H만큼 이동을 했을 때 AB의 질량이 각각 3M과 M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의 몇 배인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값도 결국 이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묻는 문제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증가량과 감소량으로 나누면 될 거예요. 증가량과 감소량. 그럼 우선 A부터 볼게요. 자, A는 얘도 가만히 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어디까지? 속도가 V인 이 상태에서 2V겠지. 왜냐하면 B가 V에서 2V니까 하나의 역학계로 묶인 A도 V에서 2V일 거예요. 그럼 우선 이 A의 역학적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했어요. 근데 A는 3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B는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증가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방정식을 풀어본다면 자, 위의 식부터 풀어볼게요. 자,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M 곱하기 자,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 얘네들을 빼줘야
변화량이 나오겠죠. 우리가 항상 0을 뺐기 때문에 나중값을 쓴 거지 0이 아닌 경우는 그대로 변화량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 얘도 2분의 m에 4v제곱에서 v제곱을 뺀 값이고 그 다음 얘는 그냥 h만큼 증가한 거죠. mgh. 자, 이렇게 되고 자, 우변 같은 경우는 9mgh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식을 가지고 와서 조금 방정식을 정리해서 풀어볼게요. 그럼 좌변은 2분의 자, 얘가 3v 제곱이 되겠죠. 그럼 2분의 9m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mv 제곱 더하기 mgh 얘도 좌변으로 넘길게요. 이 값이 8mgh가 될 거예요. 그럼 따라서 6mv 제곱이 8mgh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B의 우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을 계산을 할 거예요.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계산 값은 mgh였어요. 그러면 mgh를 바꿔 넣어 볼게요. 자, mgh는 4분의 3 mv의 제곱이니까 자, 얘의 변화량이 4분의 3 mv 제곱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얘는 요 값이 여기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2분의 3 mv 제곱 즉 B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4분의 3 mv 제곱이니까 4분의 9 mv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계산해주면 3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하나의 역학계에 속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묻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93번. 자, 그림 가는 빗면 위에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 A에 힘이 이 방향으로 지금 A의 왼쪽 방향으로 힘이 F가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힘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에요. 자, B는 0초에서 2초부터 자, 요 구간이죠. 0에서 2초까지 B가 정지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 B가 정지해 있었다는 건 동시에 누구도 정지해 있었단 소리냐? A도 정지해 있었단 소리죠. 그럼 얘는 AB가 정지해 있었어요. 그럼 이 방향으로 6N의 힘이 작용했을 때 B의 빗면 방향으로도 정확하게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한 거죠? 그렇죠. 6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2초부터 6초까지 전 P에서 Q까지 L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럼 얘는 2초부터 4초까지 준 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선 2초부터 4초까지 운동을 볼게요. 자, 2초부터 4초까지 운동을 본다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A, B고, 자, B는 이쪽 방향으로 6N의 힘이 작용할 거고, 자, 이때는 F값이 10N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10N의 힘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장력이 똑같은 크기로 TN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전체 역학계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A의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 그럼 이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플러스 부호가 될 거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부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의 합력을 계산해주면 4N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전체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여기의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가속도가 2m/s 제곱이기 때문에 이 B에 작용하는 R자임이라고 하는 값이 2N이어야 돼요. 그러면 당기는 이 힘이 각각 장력이 8N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초일 때는 정지였기 때문에 정지 상태인 0m/s였어요. 그럼 4초일 때의 속력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 0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니까 4m/s가 될 거예요. 그러면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걸린 시간에다가 얘네들의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총 4m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F가 10N일 때 4m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4초부터 6초까지를 볼게요. 4초부터 6초까지는 다시 여기에 6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4초부터 6초까지는 아까 무슨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일 처음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는 이미 꾸준히 6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힘을 6N을 준 거죠.
그럼 이 말은 이 전체 역학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이 AB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즉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B가 이미 이 방향으로 2m, 아이고 4네요. 속도가 4m/s인 속도로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A도 4m/s인 채로 운동을 해서 이만큼의 거리를 갈 거예요. 그럼 이때 간 거리를 계산해주면 속도는 4m/s이고 이게 총 2초간 운동을 했으니까 8m 움직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가 다시 이때 F가 6N이고 8m를 이동을 했으니까 전체 L이라고 하는 건 4m와 8m를 더한 값, 즉 계산해주면 12m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자, 2초부터 4초까지 B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2m/s 제곱이라고 계산을 해놨어요. 그럼 기억은 참이고 2초부터 6초까지 AB가 이동한 총거리는 12m이다. 그렇죠. 총 12m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3초일 때 실이 B를 당기는 힘, 즉 장력을 계산하라는 거죠. 이 장력의 값은 10N이 아니라 8N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귿은 틀렸으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194번입니다. 그림은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여 B를 전피에 가만히 두었어요. 그럼 얘도 초기의 출발 상태가 0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A와 B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전 B가 Q를 지나 속력 V로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가 내려간 높이가 H이고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이, 자 여기 힌트를 줬죠. 자,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이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의 2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식을 통해 델타 EPB 중력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몇 배이다? 2배이다 라는 이 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도 똑같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됨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즉 A와 B의 이 역학계 증가하는 아이가 있을 거고 감소하는 아이가 있을 건데, 자 우선 먼저 찾아봅시다.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모두 증가할 거예요. 자, A는 높이가 낮아졌죠. 얼마만큼? H만큼 높이가 낮아졌죠. 그러니까 A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B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방정식을 세워보면, 자 A의 질량이 2m이니까 m, 자 속도를 v라고 줬죠 문제에서. mv의 제곱. 자, 그 다음에 b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 다음 그럼 얘는 얼만큼 증가했는지 모르잖아요. 즉 이 증가값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값을 준 거예요. 그냥 이거에 2배로 계산해라. 그러니까 mv의 제곱이 되겠죠. 자, 감소량을 계산해 보면 m, 2m, g, h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좌변을 정리하면 2분의 5 mv의 제곱이 2mgh겠죠. 그럼 mm을 날려주고 우리가 구하는 건 h이기 때문에 h는 4g분의 5v의 제곱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역학계에서는 얘만 잘 하면 돼요. 요것만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고 B를 빗면 위에 전피에 가만히 놓았더니, 자 가만히 놨어요. 그럼 얘도 초기 속도가 0인 거죠. 자, 초기 속도가 0인 지점에서 전 B가 Q를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H예요. 그럼 B가 이 P점에서 Q점까지 가는데 B도 H만큼의 거리를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의 2분의 3배이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줬어요. 실이 A를 당긴 힘이 B에 당기는 R자 힘의 2분의 3배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봤는데, 자, 기억을 보니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실이 B를 당긴 힘의 크기를 구해라. 이거는 뭔가 F는 ma 공식, 요 공식 있죠? 우리 2단원에서 챕터 2에서 배운 이 F는 ma 공식을 이용하는 것 같고, 이 디귿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비스듬하게 올려놓은 거는 직접적으로 물2에서 배운다 했죠. 그래서 중력값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쪽으로 F뉴턴의 힘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T뉴턴이라고 하는 장력이 작용을 한다면 얘랑 똑같이 작용 반작용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T뉴턴의 힘이 작용을 해야 돼요. 자, 얘는 중력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G인 EmG 뉴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전체 역학계가 A가 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A가 있는 방향을 연직 아래 방향을 플러스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즉 장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의 2분의 3배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자, 여기로 오세요. 자, 이 말을 이용하면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즉 T-F 이 값에다가 2분의 3배를 곱한 값, 이 값이 라지 T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3T 빼기 3F가 2T라는 거니까 T는 3F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T자리 대신에 선생님이 다 3F로 바꿔 넣어줄게요. 그럼 3F 마이너스 3F. 그러면 이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인 걸 알 수 있죠? 2F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2F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m이기 때문에 m분의 2F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역학계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m분의 2F입니다. 그럼 우리는 F에서의 R자임을 계산할 수, A에서의 R자임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A에서의 R자임이라고 하는 것은 2m에다가 m분의 2F를 곱한 값이죠. F는 ma. 자,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얘와 얘를 이용하면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2mg 빼기 3F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2mg 빼기 3F라고 하는 값이 4F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2mg는 7F예요. 즉 F가 7분의 2 mg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7분의 2 mg니까 이 T는 장력은 7분의 6 mg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 계산을 넣어주면 여기 플러스 7분의 6 mg 뉴턴의 힘이 여기도 마이너스 7분의 6 mg 뉴턴의 힘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는 7분의 3g이다. 아니죠? 아까 가속도가 여기인데 여기 넣어주면 7분의 4g가 얘의 가속도의 크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분의 4g니까 기억은 틀렸다. 자, 실이 당기는 힘, 장력의 크기 아까 얼마인 거 찾았죠? 여기 7분의 6 mg 뉴턴이다 라는 것을 찾았어요. 그럼 이유는 참이에요. 자,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을 바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역학계의 전체 역학계를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 위의 값은 선생님 필요 없으니까 조금 열심히 지워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값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이 전체 역학계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증가하는 요인들이 있을 거고 감소하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 요인들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선 누구는 증가해야 되냐면 자, B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지 상태에서 운동했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 역시 증가할 거예요. A도 정지 상태에서 운동했으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고 A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요렇게 선생님이 요각을 요렇게 자, 선생님이 요렇게 각을 만들어서 세타라고 한다면 이 빗면의 높이가 h sin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h sin 세타. 그러면 mg 곱하기 h sin 세타. 얘가 이 값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 mv의 제곱. 자, 속도를 모르니까 mv의 제곱. 그 다음에 쟤는 그냥 mv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값이 2mgh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죠? 1에너지 정리를 알고 있죠. 그럼 1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이 전체 역학계에 작용하는 R자임을 계산해보면 이 F가 아까 7분의 2mg잖아요. 그럼 이 전체 역학계에 작용하는 R자임은 7분의 12mg예요. 왜냐하면 2mg랑 7분의 2mg를 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7분의 12mg다 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여기 R자 힘에다가 움직인 H를 하면 이 전체 역학계의 변화량을 볼 수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요 값이 결론적으로 정지 상태에서 운동했기 때문에 이 값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7분의 12 mgh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넘겨서 계산해주면 mgh sin 세타라고 하는 건 7분의 2 mgh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in 세타가 7분의 2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B는 이 값도 증가하고 이 값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얼마? 얘와 얘를 합쳐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나 증가했어요? mg h sin 세타만큼 증가했죠. 더하기 얘는 얼마나 증가했어요? 2분의 1 mv의 제곱만큼 증가했어요. 자, 그럼 얘는 7분의 2 mgh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아까 자, 이 값 여기를 볼게요. 자, 델타 EK라고 하는 거는 얼마였습니까?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얘는 결국 2분의 3 mv 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2분의 1 mv 제곱은 결국 7분의 4 mgh겠죠. 요 식을 본다면. 그럼 계산해주면 7분의 6 mgh라고 하는 값이 얘의 변화량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가량은 7분의 4가 아니라 7분의 6 mgh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1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는 것, 그래서 여기 1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196번은 조금 고난도 문제예요. 그렇지만 천천히 풀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와 빗면 위의 물체 B를 실로 연결한 뒤 A를 전피에 가만히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친절하게 정지다라고 적어놨지만 우리는 못 믿어요. 0이라고 써주세요. 자,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점 Q를 V1의 속력으로 통과한 모습을 놔뒀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번에는 위치를 바꿨어요. 위치를 바꾼 뒤 얘를 처음에 가만히 뒀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가만히 두니까 자, 속력으로 V2에 의해서 갔다. 그래서 V1과 V2를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V2분의 V1을 계산을 해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은 각각 P에서 Q까지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는 지금 운동한 뭐가 같냐면 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얘도 거리를 선생님이 그냥 L만큼 운동했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 아이도 이 거리를 얼마큼 운동했냐면 L만큼 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아이도 여기서부터 이까지 얼마만큼 운동한 거죠? L만큼 운동한 거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운동한 거죠? L만큼 운동한 거고 같은 빗면이니까 여기에 세타 값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에게 작용하는 힘을 봤을 때 우선 이 A에 작용하는 이 힘을 계산해 봅시다. A에 작용하는 힘은 어차피 다 날라가요. 오케이? 맞잖아요? 어차피 A는 수직항력과 중력이 상쇄되기 때문에 이 비스듬하게 달아놓은 B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비스듬하게 달아둔 이 B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미안, 쌤이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B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가 선생님이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둬볼게요. 자, 이 각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둔다면, B는 우선 얘와 수직한 방향으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얘는 이 아래의 힘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을 겁니다. 자, 이 아래의 힘으로 EMG에 해당하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어떤 힘을 받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실제 힘을 받잖아요. 여기까지는 알겠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수직항력에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의 힘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 밑으로 힘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개가 직각이니까 이 두 개도 직각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까지는 알겠습니까? 자, 이 두 개가 직각이니까 이 두 개도 직각의 크기를 갖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선생님이 점각이라고 했어요. 잘 안 보이나? 주황색으로 해볼까? 자, 요렇게 여기를 잡는다면 요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점각이라고 봤어요. 그럼 점각이랑 세타를 더해야 90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힘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요 값은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될까? 왜냐면 얘가 지금 수직항력이랑 똑같잖아. 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건 얼마?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요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지. 그럼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가 지금 점각이잖아요. 그럼 얘는 중력 아래 방향으로 요렇게 작용하면 얘도 직각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이 세타인 거예요. 오케이? 이까지는 선생님이 한 말 이해가 가죠? 여기가 세타인 이유를 먹어야 할 텐데, 알겠지? 그럼 이 각의 크기가 세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중력이 2mg 뉴턴만큼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크기를 알 건데, 이 각의 크기가 세타라는 거죠. 여기가 빗면의 길이가 세타라면, 그럼 여기에 수직항력이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작용하는 이 값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값의 크기는 mg sin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2mg sin 세타에 해당하는 힘의 크기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 관계에서 살펴본다면.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쪽으로는 EMG sin 세타의 힘이 작용하니까 여기는 같은 논리로 mg sin 세타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EMG sin 세타의 힘이 작용하고 mg sin 세타의 힘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 역학계의 알짜임이 EMG sin 세타의 힘이 작용하는 거고, 이 역학계에서는 mg sin 세타의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인 값을 써도 되고 선생님이 사인 값을 안 쓰는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어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는 미즈드만 빗면에서는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뒀을 때. 그럼 이까지는 알았나요? 그러면 지금 이 B라고 하는 아이는 왜 했냐면,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만큼 이동했으니까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세워주면 여기가 세타니까 얼마만큼 감소했냐면 L sin 세타만큼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저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준다면 증가한 애와 감소한 애를 따로 찾았을 때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것이고 B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값은 결국 이 역학계의 델타 EK와 같고, 얘는 알짜 힘의 크기인 누구? 얘가 한 일의 크기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EMG sin 세타에 이게 알짜 힘의 크기죠. 곱하기 L을 한 값인 거예요. 그러면 EMGL 곱하기 sin 세타라고 하는 이 값이 결론적으로 EMGL sin 세타랑 똑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까지는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증가량을 선생님이 계산해 볼게요. 이 아이들의 증가량은 2분의 1, 자, 질량이 m이고 m v1의 제곱 더하기 m v1의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3m v1의 제곱, 이게 2mg sin 세타 곱하기 L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어쨌든 결국 얘네들은 델타 EK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계산을 하면 이 나에서도
2분의 3 mv2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게 바뀐 것, 얘네들이 그냥 v1이 v2로 바뀐 것 뿐이야. 그럼 얘도 mg sin 세타 곱하기 l이 될 거죠. 그러면 b로 써보면 v1의 제곱 대 v2의 제곱은 결국 2대 1인 거예요. 그러면 v2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값이 v1이랑 같으니까, 그죠? 얘가 2대 1이니까 그러면 결국 v2분의 v1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2다. 요렇게 이제 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분의 사인 값을 써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성분의 사인 값을 쓰지 않아도 돼요. 자, 왜냐하면 결국 얘는 중력의 어떤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F의 힘으로 작용한다면 얘는 모르겠지만 EF의 힘으로 작용한다 하면 돼요. 2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EF의 R자임이 작용했을 거고 F의 힘이 R자임이 작용했을 거다. 그럼 가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값은 2분의 3 mv1의 제곱인데, 이게 어떤 작용한 R자 힘에 이동한 거리인 L을 곱한 값일 것이다. R자 힘이 EF. 그 다음 나에서의 변화량은 2분의 3 mv2의 제곱일 텐데 이걸 것이다. 그럼 결국 v1의 제곱과 v2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2대 1이니까 v1이 루트 2v2일 것이다. 따라서 v2분의 v1이라고 하는 값이 루트 2다. 요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들을 선생님이 다 풀었고, 도르래에 매달았을 때 이렇게 비스듬한 평면에서의 문제들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조금 접하는 개념이라서 이 도르래도 그렇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결코 어려워할 단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다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차분히 계산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